안녕하세요. 차 교수입니다. 6월 22일 아침이고요. 월요일 아침 시작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최근의 그 리플 투자자분들 중에서 현재 중동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고 미국 금리도 동결됐다는데 왜 우리 리플은 이 힘을 못 쓰지? 이러면서 또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미국하고 이란이 이게 마무리가 됐나요? 저도 사실 매일매일 뉴스 기사가 자꾸 바뀌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리플 가격을 보면요. 현재 1726원이에요. 최고가 1744원, 최저가 1723원 이 사이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도요. 1.15달러? 1.14달러 요 선에 머물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죠. 도대체 호재 속에서도요. 리플이 조정받는 진짜 기술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답답한 흐름을 완전히 깨부수고요. 리플을 다시 날아오르게 만들 대형 입법 움직임, 일명 클래리티 법안 이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클래리티법을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월요일 아침에요. 제가 정말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전쟁 이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호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왜 이 가격이 요동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러면 언제 폭등을 하는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구독 있죠?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알림 설정을 바라지도 않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세요. 형님 누나들. 제가 더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만 꼭 좀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 기사 보세요. 미국하고 이란이 휴전 협상에도 XRP가 약세다. 목표가 도달 후에 차익 실현 압박 확대. 이런 기사 타이틀이죠. 먼저 리플의 가격이 왜 최근 주춤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있어요. 바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 좋은 뉴스가 뭐예요? 호재잖아요.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혹은 이미 선반영되었다 이런 격언들이 있어요. 이번 리플의 움직임이 딱 그렇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요. 리플이 최근에 아주 전형적인 이중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분석합니다. 이 이중바닥 패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이 내려가다가 특정 지점에서 두 번 튕겨 올라오면서 알파벳 W자 모양을 만드는 걸 말하거든요. 바닥을 튼튼하게 두 번 다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요. 이제 상승할 준비가 끝났다.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 패턴입니다. 이 W 패턴의 공식적인 상승 목표가가 대략 1.29달러 부근이었는데요. 리플이 얼마 전에 이 목표가에 딱 도달한 거예요. 보통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들은요.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미리 설정해둔 목표가 이 1.29달러에 도달하면요. 완전히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거든요. 이게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일단 수익을 확정짓고 일단 빠져나오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앉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만 오르면 이게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물량이 막 나오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 실현하려는 이 매도세가 강해지면서요. 리플은 꼭 지켜줬어야 하는 이 생명선이요. 1.18에서 1.19달러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선 아래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지지선 뜻은 아시죠? 가격이 떨어질 때 여기는 너무 싸니까 사야지 하고 대기하던 매수세가 두텁게 쌓여있는 가격대잖아요. 일종의 바닥 매트리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매트리스가 뚫려버려서 리플이 순식간에 1.14달러? 하지만 이 매트리스가 뚫려버리면요. 리플은 순식간에 1.14달러, 하나로 약 1720원대까지 밀리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업비트 차트에서 리플은 현재 이 무너진 지지선 부근에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힘을 모으는 중입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요. 거시경제적 환경이요. 리플을 뒷받쳐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하고 이란의 휴전 협상 가능성이 좀 진전될 경우 중동의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안심하고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안도감이 생기죠.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FED가요.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돈줄을 재던 금리 인상 압박이 멈추면서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실 때 이 1723원이라는 이 차트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지금의 이 하락이요. 리플의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하는 그런 하락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달성 이후에 숨을 고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내면요.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RSI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크게 해보면요. 자 보세요. 사실 이 차트를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이 미세하게 보이는 이 바닥을 터치하는 이
부분이요 정확히 지금하고 또 일치합니다. 조금 더 내려갔다 볼 수 있는데 거의 일치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RSA 하면 30m를 뚫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락을 했다가 폭등을 했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RSI 30m를 뚫지 못하다가 요번에 한번 뚫려갖고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바로 폭등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폭등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올라가는 척 내려가고 올라가는 척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오늘 잠깐 내리는 척 하는 거죠. 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지금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다는 건 뭐죠? 이 볼린저 밴드가 좁혀졌다는 거는요. 이제부터는 폭발하기 일보 전이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물동량이 예전에 폭발했던 적처럼 이렇게 물동량이 많으면요. 여기도 상방으로 굉장히 폭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안 해요. 여러분도 할지 몰라도. 지금 다들 뭐 AI다 뭐 스페이스X다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막 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X든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의 희망과 어느 기대치에 못 미치면 주식도 또 내가 들어가니까 또 별로 안 오르네.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또 다시 가상화폐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지고요. 여기처럼 엄청난 물동량이 많아지면 제가 봐선 100% 위로 엄청나게 튀어오를 겁니다. 거기에 이제 클래리티법 하나만 남은 거예요. 전쟁 이슈도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바로 클래리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대응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더보기 눌러서 단톡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24시간 열심히 분석한 걸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단톡방에서나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오지 유튜브로는요.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몇 시간 전의 영상입니다. 이거는 편집이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구독도 구독인데 일단 요 아래에 더보기 눌러서 단톡방에 꼭 들어오셔야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고래들의 이동 경로 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눈팅만 하시면 돼요. 단톡방 들어와서 눈으로 보시고 아 현재 리플이 이런 상황이구나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한 번, 두 번 봐선 감이 안 와요? 계속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단톡방에 들어와서 제가 올려드리는 분석 자료를 보시면 아마 전문가 수준 비슷하게 갈 거예요. 거기에 이제 리플에 대한 확신이 딱 얹어지면 더 이상이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실 걸로 믿고요. 마지막 남은 게 뭐라 그랬죠?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제가 누누이 최근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겉으로만 명확한 법안 이 정도만 알고 있죠. 제가 오늘 조금 더 디테일 한번 파볼게요. 지금 리플이 가격 조정을 겪는 와중에서도요. 리플을 비롯한 미국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요. 뒤 흔들릴 만한 엄청난 정치적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바로 미국의 대형 코인 기업들이요. 연합군을 결성해서요. 상원에다가 클래리티 법안 빨리 통과시켜! 이러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소식이에요. 도대체 이 법안이 뭐길래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바이낸스 US 같은 앙수기자 경쟁자들이요. 손을 맞잡고 공동 성안까지 보냈어요.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이 클래리티 법안은요. 리플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요. 우리는 사실 집에만 가만히 있어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화폐로 돈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요. 아주 힘을 합쳐갖고요. 좀 전까지는 적이었는데 이제는 힘을 합쳐서 일단 이 클래리티법 통과부터 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니까 아니 느낌도 좋은데 바로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통과시켜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로비도 하고요.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로비가요 합법입니다. 내가 돈 얼마 주면 돼? 얼마 주면 통과할 거야?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합법이니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그동안 미국의 코인 시장은요. 부모님이 명확한 집안 규칙을 안 정해주고요. 잘못할 때마다 매 만드는 집안 꼭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서 부모님 역할을 하는 곳이요. 바로 미국의 금융규제기관들 SEC랑 CFTC 아시죠? SEC는 뭐예요? 증권거래위원회죠. 그러면 CFTC는요? 상품거래위원회예요. 정확히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오늘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체 내에서도요. SEC랑 CFTC가 이 가상화폐 갖고 서로 지들끼리 돈 누가 더 많이 벌으려고 아주 엄청나게 으르렁대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SEC는요. 거의 모든 코인은 증권이니까 내 허락을 받아라 이러면서 리플을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걸었죠.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아주 괴롭혔어요. 결국 리플이 다 이겨버렸어요. 합의를 땅땅땅 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SEC는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리플에 손을 잡으려고요. 리플에다가 엄청 살살대고 있어요. 반면에 CFTC는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코인은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정부 기관끼리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아주 답답한 상황이고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규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제화가 안 돼 있으니까 사업을 하다가도 갑자기 너 법 어기겠어? 이러면서 벌금을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까 업계에서는요. 이거를 집행에 의한 규제라면서 아주 치를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거는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규칙을 정확히 정하자. 바로 이건데요. 이번에 발의된 이 클래리티 법안은요. 이런 혼란을 단번에 정리하겠다는 법안이에요. 영어로요. 클래리티가 뭐예요? CLARITY죠. 제가 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좀 장난치는 거긴 하죠. 이 클래리티법이요. 명확성이란 뜻이잖아요. 클래리티. 근데 좀 배운 사람들은 클래러리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알아듣게 하려고 제가 클래리티 할게요. 제가 원래 외국 나가면 클래러리 하거든요. 이 법안의 핵심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관할 건 나누기. 이게 뭐냐? 이런 성격의 코인은 SEC가 감당하고 저런 성격은 CFTC가 감당한다. 이렇게 칼로 물베듯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벽히 나눠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두 번째는요. 등록 절차를 체계화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사업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개발자들도 보호하자 이건데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요. 억울하게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망을 씌워주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합법의 테두리를 확실하게 그어줄 테니까 맘 놓고 사업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클래리티법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도 소개해드렸듯이 15대 9로 이겼잖아요. 이제 상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60표가 필요해요. 지금 공화당은요 53표예요. 7표가 모질라죠. 그래서 아예 민주당 의원이요 야 나 7표 가지고 있는 7명인데 너네 나한테 얼마 줄 거야? 로비 한번 해봐.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전 세계의 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돈 많은 미국의 기업들 여러 가지 이 투자자들이요 돈을 막 투자해서라도 클래리티 법을 통과시켜서 빨리 그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규칙이 명확해지면 그렇다면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요? 완벽히 규칙이 명확해진다는 건요 정말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겠죠. 그렇다면 이 클래리티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버린다. 우리 리플의 가격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엄청난 대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안 믿기시죠? 여러분들은 그 대변형이 일어나고 불장이 일어나야 그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클래리티 법안을 왜 통과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막 단합을 해서 빨리 해 이러는 걸까요?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클래리티 법안을요 통과가 되고 나서 우리가 꼭 들어가야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리플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돈 벌라고 야 빨리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기 전에 얼른 들어와. 여유자금 있으면 빨리 사. 거의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 시장은요 딱 3가지 정도로 바뀝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 주도권 탈환합니다.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은요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도요 99% 통과된 거예요. 나머지 세부사항 추가사항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유럽연합은요 미카라는 글로벌 최초의 통합 암호화폐 규제법을 통과시켰어요. 아세요? MICA라고 그냥 우리는 유럽에서 그냥 클래리티 법하고 똑같은 규제법 통과시켜버릴게 해서 통과됐어요. 홍콩, 싱가포르, 또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이요 세금 감면과 친화적인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을요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바보입니까? 미국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고 싶죠. 그러니까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상원 서한에 적은 내용을 보면요 위기감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미래 일자리, 기술 혁신, 자본 이게 전부 해외로 유출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요 미국은 다시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종주국이자 패권 국가로서 완벽하게 주도권을 단단히 쥐게 됩니다. 정말로 그동안의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이런 큰 손들은요 코인 투자를 진짜 망설였어요. 왜냐면 보수적인 거죠. 자기네들 사업도 잘 된 게 너무 많으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게 뭐야 아직 법제화도 안 됐어?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그냥 관망만 한 거예요. 그리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네도 돈 버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언제 이 코인을 불법이라고 규정할지 모른다. 이런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예 이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그리고 연기금 같은 이런 큰 손들은요 코인을 쳐다도 안 본 거예요.
하지만 내심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곧 클레이디 법안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요,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요 합법적으로 시장에 막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들한테는요 장기적으로 엄청난, 정말 불장도 이런 물량이 없다, 엄청나게 튀어올 겁니다. 여기 뉴스 기사에도 있듯이요, 예전에 지니어스 통과됐을 때 아시죠? 지니어스 법안 통과됐을 때도요 엄청난 폭등이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요 미국은요 이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치가 달러에 고정된 코인, 이 안전 규정을 담은 지니어스 법안이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클레이디 법안, 이 쌍포로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지니어스 법안과의 시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RWA STO입니다. RWA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부동산, 미술품, 금 이런 실물 자산을 코인화해서 쪼개 파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STO가 뭐예요? 써있죠? 토큰 증권. 주식처럼요 권리를 인정받는 디지털 토큰 발행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 송금을 목표로 하는 이 리플은요 정말 핵심 인프라 역할을 당당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요 가장 높은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오르고 나서 와 그때 막 들어오는 그런 이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처럼 이 8, 90%에 속하지 마시고요, 지금 막 공포를 주는 것처럼 가게 내렸을 때 이거를 거꾸로 기회라고 보고요 주소 담으셔야 된다고요. 고래들은 지금 주소 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리플은 현재 단기적으로는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가격이 조금 눌려있죠. 하지만 거시적인 환경하고요 제도적인 미래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다져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이나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적 관점으로 이 무너진 1.18, 1.19달러 지지선을요 리플에 언제쯤 다시 탈환할 수 있고 안착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거고요.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은요 미국 상원에서 클레이티 법안의 본회의 표결 일정이 어떻게 잡히고 통과되는지 이걸 추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단톡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죠. 영상 아래에 더보기 누르면요 제 단톡방 링크가 딱 있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면 나가질 않습니다. 저는요 앞으로도요 리플과 관련된 이 핵심 소식 아주 가장 빠르게 단톡방에서 할 거니까요 유튜브로는요 아마도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이 기본적으로 2시간, 1시간 전에 찍고 나서 편집까지 들어가니까 몇 시간을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 더보기 눌러서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100% 무료니까 어떤 의심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왜 제가 이런 일을 하냐,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요 제가 레퍼런스가 쌓이고 제 경험치가 쌓여서 단톡방이 더 활성화되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 영상을요 많은 분들한테 막 톡으로 막 전달하고요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들이요 지금 조회수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구독자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독해달라고 했다가 와 구독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요번에도 한번 기대하고요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단톡방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 댓글이 5개가 뭡니까? 이게 5개도 아니 2개네요. 대댓글 빼니까 이도경님이요 김희중께 하셨고, 서창민님이 인천 아웃백 마술사 신발끈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 서창민님은요 끝까지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 중에서요 가장 긴 음식이 뭐예요? 음식 중에서 가장 긴 음식이 뭘까요? 참기름. 이해는 하시죠? 참기름. 참 길다 참기름. 인지하셨어요 설마? 그럼 참기름 다음으로 긴 음식은 뭐예요? 들기름. 그럼 들기름 다음으로 긴 음식은 뭐예요? 그냥 김. 길대잖아요. 김을요 너무 바짝 구우면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김이 죽은게. 이게 제 개그고요. 아재 개그죠. 그리고 들어갈 때는 100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100명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인천 아웃백. 사람 인자 써갖고요 인천 아웃백. 경상도에서 술을 가장 많이 사는 직업이 뭘까요? 경상도 가면요 술을 가장 많이 사는 직업이 있어요. 술사, 마술사. 신발이 화가 났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신발끈. 남녀가요 해돋이를 보러 가잖아요. 왜 해돋이를 보러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요. 그쵸?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2번 보나요? 한 번 보나요?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 번 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참깨가 경찰서에 갔다고 하네요. 왜 참깨는 경찰서 갔을까요? 고소해서. 누가 고소했을까요? 갔더니 라면이 있는 거죠. 라면이 다 불어서. 이집트 사람은요 일하러 갈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일강. 프랑스 사람은요 빨래를 넣을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르세유. 이탈리아 날씨는 어떨까요? 스파게티. 독일의 수도는 어디예요? 베를린이죠. 베를린에서는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왜 그러죠? 잘못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독일 수도. 오늘도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누구요? 차기우셨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단톡방에도 꼭 들어오세요. 그러면 오후 1시 반 5시 반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